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64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오늘 오전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를 주제로 3.15 의거 유공자의 희생을 기립니다. 1960년 3월 15일 옛 마산에서 일어난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자 우리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64년 전 오늘 당시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KBS가 당시 사건 관련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가해자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북마산 파출소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총격에 희생된 전희규 열사. 당시 나이 18이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는데 저는 봄을 안 좋아합니다. 오빠가? 네, 그리운 오빠 때문에. 정보기관의 감시에 가족들은 전 씨의 이름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놈들이 또 얼쩡거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작은 오빠가 그걸 엄청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늘. 내 못 나가겠다 하면서 늘. 3.15 의거 당시 경찰의 총칼에 숨진 시민은 16명. 부상자는 100여 명에 이르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무죄나 감형을 받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마산 경찰서장의 판결문입니다. 실탄을 군중에게 발사해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시민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는 고의 또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받고 이후 살인미수 혐의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한 경찰서 주임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4명도 이듬해 가석방됐습니다.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에서 발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사실 지금까지도 미안의 가자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록원에서 재판 기록을 확보해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범죄 사실에 나타난 의거의 참상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어제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1명 가운데 10명이 구조됐지만 3명이 숨졌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보관상자 수십 개가 떠 있고 그 사이를 해경 구조대원 2명이 힘겹게 헤엄쳐 나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긴박한 구조 작전이 펼쳐집니다. 저희 로프에 놔두시고. 사고 접수 시간은 새벽 4시쯤. 통영 욕지도 남쪽 8.5km 바다에서 부산 선적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7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16척과 해군함정 2척, 항공기 석대 등을 투입해 승선원 10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60대 한국인 승선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선박은 해경이 도착했을 때 이미 침몰한 상태였고 현재 수심 60m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엔 최대 초속 8m의 북서풍이 불었지만 풍랑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욕지도 남방 68km 바다에서 제주 선적 20톤급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회유성 어종인 멸치의 주 산란처.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으로 불린 곳에서 일주일도 채 안 돼 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겁니다. 해경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어제 새벽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부산 선적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숨진 가운데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사이 이어졌습니다. 통영 해경은 사고 지점 주변 해역에 선박 14척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9일 육지도 남쪽 68km 바다에서 일어난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5명에 대해서도 선박 11척을 동원해 광범위한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창원 진해 웅동 레저단지 민간사업자 대표가 자신의 아들 명의 회사와 70억 원대 수상한 거래를 했다는 소식 다시 짚어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수사 의뢰까지 요구했지만 1년 가까이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진해 웅동 레저단지 골프장 전동 카트 운영 관리를 맡은 회사. 민간 사업자의 대표 아들이 골프장 개장 시기에 만든 회사로 6년 동안 72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프장 코스 관리로 6년 동안 62억 원을 받은 다른 업체. 해당 업체의 대표는 웅동 민간사업자 대표 본인입니다. 웅동 레저단지 골프장에는 다른 업체도 사무실을 따로 두고 코스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미르만 담당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영남 지역에 이제 여러 군데 골프장이 있습니다. 또 6년 동안 지급 수수료 113억 원을 받은 다른 업체. 민간 사업자의 가족 계열 회사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의혹들이 지난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웅동 민간 사업자인 진해 오션 리조트의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된다며 사업 공동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지시했습니다. 비리를 포착은 했습니다. 정확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자료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나 창원시 모두 자체 조사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진해 오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일단 먼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 후에 거기에 따라 해가지고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면은 뭐 근거한 사항과 같이 수사 의뢰나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동 레저단지 민간 사업자는 2018년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한 차례 회계 보고서만 제출했을 뿐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중진 의원들을 차출했지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김해를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총선 지원을 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남 첫 방문지는 김해였습니다. 김해 갑과 김해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수성에 나선 곳입니다. 전략공천에 따른 파열음을 수습해 세력을 결집하고 낙동강 벨트 탈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선 후보를 정한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이 얼마나 김해에 관심이 있고 김해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진심인지 보여드리는 게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수도권 집중화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이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경남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약하며 특별연합 폐기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거론하는 상황. 한 위원장은 오래된 행정구역 재편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울경의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역시 그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후보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깊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들은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며 필승 의지를 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해가 20도, 하동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7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먼지가 말썽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후부터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으로는 강한 바람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7도, 창녕이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9도, 김해가 20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3도, 거창이 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0도, 사천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14도 안팎을 보이면서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충전 보관함을 포함한 가격으로 스마트 단말기 29만 대 구입을 추진했지만 보관함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보관함을 배치하고 단말기 구입 단가는 학생 요구에 따라 노트북, 복합기형으로 바꾼 뒤 5년 동안 하자 보수금이 포함되면서 54만 4천 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등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학교와 식재료 공급 계약을 맺은 판매업체 128곳으로 점검 사항은 위생 기준과 원산지 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위장 운영과 같은 불공정 입찰 업체는 급식 계약에서 배제됩니다. 김해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참여할 지역기업 10곳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의료기기와 디지털 물류 등 김해시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 분야이며 기업 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가진 지역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어구 보증금제를 도입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그물과 통발 등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포함했다가 폐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오는 22일까지 경남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뽑힌 15팀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최대 30일까지 자유여행을 한 뒤 함양 관광 사진을 SNS에 올리면 숙박비와 체험비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거창군이 주민들의 드론 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4살 이상 거창 군민으로 지정 교육기관에 등록해 드론 자격증을 따면 최대 1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거창군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5월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